할머니가 아기를 흔들어 재우고 있다.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은 애기구덕. 제주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아기요람이다. 애기구덕은 좌우로 흔드는 동안 아기가 곧잘 잠들기 때문에 제주는 물론 다른 지방이나 멀리는 일본에도 팔려나간다. 새로 만든 이 애기구덕은 수년 전 특허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애기구덕은 쇠가 아닌 대나무로 짠 바구니였다. 제주의 애기구덕은 원래 등에 쥐고 다닐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갓난아이를 맡길 수 없던 바쁜 제주 여인들은 애기구덕을 쥐고 거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했다. 이렇듯 제주의 민속 공예품에는 제주인들의 치열한 삶의 흔적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화산섬 제주. 제주는 화산 폭발로 흘러나온 용암들이 온 섬을 뒤덮고 있다. 돌투성이의 척박한 땅. 하지만 제주의 옛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이용하는 생활의 슬기를 터득했다. 돌담은 제주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 척박한 땅을 일구어 밭의 경계를 삼은 밭담. 거센 바람으로부터 보금자리를 지켜주는 울담. 이뿐만이 아니다. 지천으로 널려진 돌들을 요긴한 생활 도구로 만들어냈다. 정낭을 걸쳐 초가의 대문구시를 했던 정주먹. 초가마루 한가운데서 난방과 조명의 역할을 했던 봉덕. 송진이 얽힌 소나무 조각을 놓아 불을 밝혔던 등잔돌 역시 지천에 널린 돌이 그 재료가 됐다. 돼지의 여물통인 돛도구리. 한반도에서는 대부분 나무를 사용하는 소의 여물통도 제주에서는 돌로 만들어졌다. 가축들에 의해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음은 물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것들이다. 어느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원료로 합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화산섬이었기 때문에 돌을 이용한 석재 민속품이 다양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난굿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구유통이 제주 같은 경우는 돌굿으로 남아난다든지 동시에 돛도구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주인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론 돌뿐만이 아닙니다만 재료들을 이용한 제주인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천에 널린 돌들을 단순히 재료로서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제주돌의 특성을 활용한 것들도 많다. 제주의 돌들은 대부분 구멍이 숭숭 뚫린 다공질 현무암이다.
다공질의 현무암은 거친 표면 때문에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내는데 적합한 재질이었다. 그래서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맷돌은 최고의 상품이었으며 돌로 만든 일상용품 중 유일하게 다른 지방으로 팔려나가기도 했다. 제주의 선인들은 제주도를 이용한 생활 도구에서 나아가 제주만의 독특한 조형물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주의 도라르방이다. 오래전 제주의 성문 앞에 세워졌던 도라르방은 오늘날 제주를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구한말학자 김석익의 탐나기년에 따르면 도라르방은 조선 영조 30년인 1754년 김몽규 목사에 의해 세워졌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하지만 돌하르방의 기원과 제작 연대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도라르방은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 방사탑처럼 사악한 기운을 막는 주술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성문 밖에서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라르방의 전체적인 형태는 비슷하다. 두 손을 배에 나란히 하고 부리부리한 큰 눈에 큼지막한 코, 머리에는 번거지를 썼다. 하지만 제주의 도라르방은 지역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다. 도라르방을 연구해온 이들에 따르면 제주목의 도라르방은 위험 있는 무관의 모습을 닮았으며 정의연은 문관과 무관이 혼합된 양상이고 대정연의 것은 작고 소박한 서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석공의 작업장. 40년 넘게 제주의 돌을 다듬어온 송정원 씨는 제주의 도라르방을 복원하는 작업에 열심이다. 그는 도라르방의 가장 큰 매력을 보는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을 주는 데 있다고 말한다. 어뜻 보기에 이제 어떤 도라르방은 아주 그 위험 있게 이제 보이고, 그게 반면에 또 그 이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빙그레하게 이제 웃고 있는 모습, 이렇게도 보이고, 그 얼굴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매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아주 단순화되어 있으면서도 무언가 그 재현하는데도 그 모습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그 어려웠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적에 과거에 이 돌하르방을 만든 이들이 어떻게 저런 그 재능이 이제 그 뛰어난 재능이 있었느냐. 도라르방과 함께 제주 특유의 석공예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무덤 앞에 마주보고 서 있는 한 쌍의 석상. 동자석이다. 동자석은 무덤에 세우는 석인상의 하나다. 죽은 이의 영혼을 지키는 소신으로 유교 문화의 산물이다.
동자석은 조선시대 제주에 부임해온 목민관이나 유배온 정객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문화의 유입과 함께 수많은 동자석이 만들어졌고 이후 제주 특유의 동자석으로 정착하게 된다. 가지런히 손을 모은 동자석과 술병과 술잔을 들고 있는 동자석. 이는 영혼을 받들어 모시는 유교식 예의를 나타낸다.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 무속신앙에 이르기까지 동자석은 토착화되는 과정 속에 다양한 종교와 신앙까지 수용하고 있다. 지금 요런 경우에는 한 200년 정도 됐고 가장 그 많은 유형이죠. 동자석은 술잔, 하나의 조각품으로서 귀부분도 원초적인 그렇고, 아름다움을 그렇고 지닌다. 이 제주 현무암의 특징을 세련되기보다 정말 거칠고 이 투박함에 도포에서 가깝고 도포에서 단순하면서도 약간 옹골찬 묻히도록 모습이 그렇다. 만드는 것이 제주 동자석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단단하지 못한 제주 현무암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자석은 도라르번과 함께 현무암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주 석공예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석공예는 돌성이 땅에서 탄생한 다양한 생활 민구리와 돌라라방과 동자석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주의 돌라라방과 동자석은 현무암의 미를 간직한 결정체로서 제주인의 슬기와 지혜를 담아낸 대표적인 석공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주의 석공예는 돌덩이 땅과 조화를 이루는 서인들의 슬기로서 현무암을 다루는 기술과 어우러진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인들은 지천에 널린 돌뿐 아니라 이 땅의 흙도 슬기롭게 사용했다. 화산섬의 척박한 땅. 농사짓기에는 불편했지만 제주의 흙은 제주만의 독특한 생활 도구를 만드는 재료가 됐다. 제주 옹기. 옹기는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음식 저장 용기다. 하지만 제주의 옹기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함이 있다. 그리고 그 독특함은 만드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50여 년) 제주 옹기를 만들어 온 신창현 씨가 토림판이라 불리는 넓은 판을 통으로 붙인다. 그리고 물레의 회전력이 아닌 때리는 작업을 통해 옹기의 형태를 만들어간다. 제주 흙의 강한 점성 때문이다. 제 형태를 갖춘 옹기는 탄생을 자축하는 소리를 낸다. 그리고 보로롱이라는 대나무 칼로 문양을 그려 성형 과정을 마무리한다. 이 제주턱은 이 원간 힘이 좋아서 이 때리면서 만들지 않으면은 이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흙 파다가 때리는 것부터 이제 이 다람이 할 때까지 계속 두드려 패야 이게 이 부드러워지고 힘이 세 놓으니까 두들지 않아서는 이 힘이 세 놓으니까 이 다루질 못해. 성형 과정을 거친 옹기는 움칸에서 오랜 건조 시간을 거쳐야 한다. 이건 아직 움칸은 흙 속의 수분을 빠져나가게 하는 건조실이다. 이것도 앞으로도 몇 개월 더 있어야겠다. 이거. 타 지역의 옹기들이 짧은 기간 건조를 하는 데 비해 제주 옹기는 주로 5개월 이상 자연 건조시킨다.
건조라기보다는 숙성이란 표현에 가까운 시간. 이 역시 제주 흙의 강한 점성과 미세한 입자 때문이다. 그만큼 수분이 빠져나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제주 흙의 강한 점성은 이따금 스스로 균열을 만들기도 한다. 안쪽과 바깥쪽, 위와 아래의 마르는 속도가 서로 다른 탓이다. 제주의 그 옹기를 만드는 점토가 다른 그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성도 강하고 또 그런 그 미세한 점토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기벽이 그 안과 박이 완전히 건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는 이제 송침해서 좀 말려서 우메다 넣었다가 또 밖에서 뭐 햇볕에서도 강정도 시키고 하는데 제주 점토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우메서 아주 장기간 한 뭐 3개월에서 5개월 이상도 이렇게 말리고 뭐 옛날에는 그 감기 든다고 이 문도 마음대로 못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기 든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쪽 면이 빨리 건조를 하면 그 부분이 이제 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아주 장기간 이제 만드는 데만 공이 드는 게 아니라 건조시키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했던 것 같아요. 숙성된 제주 옹기는 가마로 향한다. 남제죽은 네. 신평리에 자리한 요쪽에 신평리 여기가 도요지, 앞이고, 여기 부장이라고 불 떼는데 앞동산 이거 노랑굴이라고도 그릇 불린다. 오래전 제주 옹기를 구웠던 가마다. 이렇게 좋아야 이게 특이한 점은 타 지방의 가마들이 벽돌로 만드는 반면 앞동산 노랑굴을 비롯한 제주의 가마들은 돌로 만들어졌다. 요 돌까지 이렇게 거치 녹아 나는데 이 흙은 돌가마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 돌이 튀어나온 동황동황 물려진 게 이 오래 가는 거. 이제 제주 특유의 옹기가 이제 구워지는 과정에서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이제 석유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의 그 화산 폭발을 하면서 그 만들어진 구멍이 뿡뿡 뚫린 그 현무암이 내화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 돌을 가지고 가마를 축조해서 그 돌로 된 가마에서 구워낸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돌로 된 가마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이것은 이제 제주 이제 선인들이 그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 옹기를 구워내는 돌가마에서는 장작이 아닌 선피를 사용했다. 선피란 잎이 달린 마른 나무 가지를 말한다. 이 선피가 타오르면서 노랑굴인 경우 1200도 정도의 고온을 유지한다. 가마에 불이 지펴지면 불길은 3, 4일간 치솟고 불길이 사라진 후 가마가 식는 데만도 일주일이 걸린다. 무려 열흘이나 걸리는 사투. 그 사이 흙과 불, 그리고 그 불을 다스리는 손길이 조화를 이루며 제주 옹기가 탄생한다. 불구멍을 막는 돌조차 뜨거운 불길을 버텨내지 못하고 녹아내린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그리고 고온의 가마 속 옹기 또한 제 모양을 지키지 못한다. 그 모양새가 일그러져 버리거나 서로 다른 옹기가 맞붙어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주 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유약을 사용하지 않는 점이다. 유약을 칠하지 않는 대신 고온에서 구워지는 동안 자연스레 유약을 칠한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오늘날 제주 옹기를 청정 옹기 또는 살아 숨쉬는 옹기라 일컫는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제 독특하게 제주도만이 유약을 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그 흙빛이라던가 이런 게 곱지를 않고 또 유약을 안 칠했을 경우에 물이 샌다던가 이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약을 칠했는데 제주도는 굳이 유약을 칠하지 않아도 이제 물이 새지 않고 색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유약을 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 굉장히 인체에 무해한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발효식품을 넣었을 때 굉장히 그 발효도 잘 시키고 아주 그 육지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옹기는 제주인들의 생활 곳곳에 자리했다. 초가 뒤편의 항아리는 물론 술을 만드는 고소리, 간장병과 수저통, 약탕기도 옹기로 만들어졌다. 바다에서 문어를 잡는 통도 옹기로 만들어질 정도로 그 용도는 다양했다. 옹기는 제주인들의 삶 곳곳에서 함께했던 실용도구인 것이다. 가장 친숙한 것이 물어버기다. 물이 귀한 섬 제주. 제주의 여인네들은 용천수를 찾아 머나먼 길을 오갔다. 거센 바람과 돌투성의 척박한 땅은 걷기에 불편했고 이로 인해 물이 쏟아지거나 넘치기 쉬웠다. 그래서 부리가 좁고 배가 부른 형태의 물허벅을 만들어낸 것이다. 제주 옹기는 제주의 토양의 특징을 잘 활용한 그런 과학적이고 또 우리 그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그런 공예품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제주 도민들의 어떤 식생활 용구라던가 또는 뭐 어업 용구, 농업 용구, 뭐 광범위하게 우리 그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제주인의 어떤 삶과 역사가 그대로 깃든 그런 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 옹기가 제주인들의 생활 속에 없어서 안 될 공예품이라면 특정 계층을 위해 만들어 육지부로 수출했던 공예품도 있었다. 당건, 망건, 갓 등 말총을 이용한 간모공예품이다. 말총이란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을 말한다. 조선시대 중반, 제주에서는 관모공예가 성행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건이다. 당건은 양반 계층의 남성들이 실내에서 착용했던 모자다. 속칭 감투라고도 하는데 벼슬에 오르는 것을 일컫는 감투 쓴다는 표현도 바로 당건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선시대 초상화나 각종 풍속화에는 다양한 형태의 당건과 정적안의 모습이 드러난다. 당건의 재료로는 오직 말총만이 쓰인다. 당건은 말총의 탄력성을 이용해 한 올 한 올 엮어 만든 정교한 예술품이다.
마무리 작업을 할 때까지 당건이 끊어지거나 모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건장에게는 한순간의 방심이나 잡념도 허용되지 않는다. 물을 잘 적셔줘야 돼요. 이거 해가다가 총이 끊어지니까 그거를 물 잘 적셔줘야 되고, 이제 해가는 도중에서 이거 코에를 이제 해가다가 이제 틀리면 그걸 또 다 뜯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여기다 이제 해갈 적에는 다른 잡념 하지 못하고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당건은 호당건과 겹당건, 바둑당건 등으로 나뉜다. 굵은 세로줄이 뚜렷한 단정한 모습의 호당건. 속도리와 윗도리 두 겹을 한 쌍으로 삼아 맺어가는 겹당건. 그리고 바둑당건은 호화로운 바둑판 문양을 갖고 있다. 특히 당건의 일종인 정자관은 양반들이 쓰는 관모로서 최상급의 말총이 사용되었다. 정자관인데 이거는 누구 아무나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훈장님도 이제 높은 직급이 높으신 분들만 이거는 쓰시는 거고, 이제 이거 만들 때에도 이건 진짜 항상 조심해서 만드는 것이 이거는 제일 중요해요. 이거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하고 두 개하고 세 개를 해야만이 이것은 완성이 되고. 망건은 당건을 쓰기 위해 앞머리를 가리는 머리띠다. 우리에게 익숙한 갓 또한 관모공의 품의 하나다. 갓은 둘레가 되는 양태와 꼭대기인 총모자로 이루어졌다. 총모자 작업이 성행했던 제주시 도두동. 도두동의 김인 할머니는 1985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총모자는 가는 말총을 사용해 쇠 걸고리처럼 생긴 바늘로 정교하게 엮어 만든다. (80여) 년간 총모자를 만들어 온 김인 할머니. 제주의 여느 여인네들과 마찬가지로 밖과 바다를 넘나들며 총모자까지 짜야 했던 고된 세월을 보냈다. 바띠강 검질매당, 이겐 무대강 더덩, 왕, 비가 오면 밤새도록 복도도 모질졌고, 그거 아니면 돈 날게 시작해요, 날. 그땐 그걸로 돈을 풀렸지. 아기 옷달도 맹길도 나면 하지, 쉽게 맹길도 촬영해 먹지. 이러한 당시 상황은 옛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린 소녀들이 모여 관모공예를 하는 모습. 때로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관모공예가 계속됐는데, 이는 관모공예가 제주 여인들의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에는 이와 관련된 민요가 전해지기도 한다. 말총을 이용해서 망건이나 탕건을 짜면서 이제 여성들이 노래를 했었습니다. 여기 망건이나 탕건을 짜는 노동의 특성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반복적인 노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일의 지겨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노래가 필요한 거죠. 제주의 여성들은 이 노래 속에 자신의 삶을 담을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속에서
자신들이 삶의 고단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고단함 속에서 일을 통해 가지고 극복하는 그런 근면함이라든가 부지런함들을 노래 속에서 담게 되죠. 그렇다면 제주에서 관모공예가 성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재료 공급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제주는 말의 고장으로 불릴 만큼 조선시대 최고의 목마장이었다. 탄건과 망건 등을 제작하는 데 필수적인 말총의 최대 공급지였던 것이다. 특히 제주 조랑말의 말총은 가늘고 질기며 부드럽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로 꼽혔다. 이것을 긴 부분을 잘라서 탄건을 하거나 망건을 하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귀중하게 사용하는 그 말총입니다. 이것이 또 이것을 또 탄건 망건 외에 또 이제 채를 만드는데 아주 기묘하게 썼기 때문에 채 장사가 이 말꼬리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그 속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모공예는 제주시 인근 지역에 집중 분업화되어 있었다. 한반도와의 주요 교역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주시 동부 지역인 조천 함덕은 망건, 삼양은 양태, 화북은 탄건이, 서부 지역인 이호와 도두근방에서는 총모자 작업이 성행했다. 제주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두라든가 이호, 삼양, 조천, 화북 이런 곳에서 아주 성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 물류 이동이 가능한 포구라든가 항구가 발달된 곳인데요. 그 관모 공예가 완성된 그러한 물건들을 포구를 이용해서 육집으로 이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곳,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이죠. 말총공예로 만든 탄건과 갓이 양반계층이 썼던 모자였다면 농부와 말태우리는 정동벌립을 즐겨 썼다. 넓은 챙의 정동벌립은 한여름 떼약볕을 막는 데 제격이었다. 또한 비가 새지 않아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는 농어민들과 특히 말태우리에게는 실용성이 뛰어난 모자였다. 탄건 망건은 이제 말총을 위해서 양반들이 척도를 가리키는데 모자를 만들어 썼지만은 목동들 말태우리들한테는 이 정당벌립이 최고입니다. 이것은 비에도 잘 가려주고 햇볕에도 가려주고 또 가시밭에 이렇게 그냥 지나갈 적에도 역시 이 정당벌립이 최고입니다. 이것도 야산에서 자라는 그 정동줄을 걷어다가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게 짜서 썼던 하나의 정당벌립, 그 모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탄건 망건 못지않게 이 말태우리들한테는 이 정당벌립이 아주 기묘한 모자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걸 하나 턱 말태우리들이 머리에 올려놓으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북제주군 기덕리 성로마을. 성로마을은 오래전부터 정동벌립이 만들어진 곳이다. 정동벌립은 다른 공예와 달리 대부분의 과정이 손으로만 이뤄진다. 그래서 정동벌립을 만드는 손길엔 굳은 살이 떠날 날이 없다. 이 마을의 남정네들은 부업 삼아 정동벌립을 만들었다고 한다. 정동벌립은 인근 마을에서 곡식 등과 맞바꾸기도 했다. 우리 어려 적에 이제 봤을 때는 막 이제 할아버지네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럿이 이제 혼집이 모여가지고 비운 날이라든지 또 이제
노는 날이라든지 이제 짜는 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걸 지금 며칠에서 만들어서 한 10개씩이나 5개씩이나 만들면은 이거를 또 이제 대정 부근이나 주로 대정 부근에 많이 팔렸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쌀도 이제 사오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조석 같은 거 물문 교환해서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동벌립은 실처럼 가는 댕댕이 덩굴을 촘촘히 엮어 만든다. 이 때문에 비가 새지 않을 뿐더러 가시덤불을 만났을 때 헤쳐가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정동벌립을 만드는 댕댕이 덩굴은 중산간 일대의 많은 풀이다. 정동벌립뿐 아니라 제주의 선인들이 사용했던 생활용구는 대부분 나무나 풀로 만들어졌다.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였기 때문이다. 제주의 오름과 곶자왈에 자생하는 나무와 풀은 이 땅의 선인들을 위해 자연 속에서 키운 제 몸을 아낌없이 내줬다. 그리고 제주의 선인들은 지혜롭게 나무와 풀을 활용했다. 옛날 비옷으로 사용했던 도롱이는 들녘에서 나는 띠로 만들었다. 도롱이는 강한 비바람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볏짚을 재료로 만든 집신. 활동량이 많은 제주인들에게 집신은 오랜 기간을 견뎌내지 못했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칠그로 만들기도 했다. 거름이나 흙을 담아 나르고 잡초를 매는 데 사용했던 골채 역시 질기나 대나무가 그 재료가 됐다. 통나무를 파내 만든 도고리와 덩드렁 막개는 풋감을 빻는 등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됐다. 이처럼 제주의 생활용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와 풀을 이용해 그 쓰임새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선인들의 생활의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구덕은 제주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발달한 생활용구다. 구덕은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다. 오래전 제주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을에 대나무가 있었다. 대나무는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각종 생활도구의 목재로 활용하기 위해 심어졌던 것이다. 사람 사는데 이거 방풍으로 옛날은 다 울란에 심거근에 방풍 허멍하는 이디도 옛날에 사람 살아난 것 아마 그날 이디 대가 있은 나 작년에도 헛꿈 피해가고 올리도 풍안 피해가고 제주시 돌연 이동. 이곳 주민들에게는 매촌마을이란 이름이 더욱 낯익다. 매촌마을은 도내에서 대나무 공예로 유명했던 곳이다. 이 마을의 병규서 할아버지는 60년 가까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 장날이 가까워지면 이 마을은 구덕을 사러 오는 상인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5일장마다 돌아다니는 중상이 있어놔서
겸이 그 뭐 5일장 뒤에 가면 매날 뭐 구덕 햄시면 오랑 하나 줍서 2개 줍서 와 그냥 사가 나서 우리 한창 일할 때. 할아버지는 다양한 종류의 구덕을 만들고 있었다. 그만큼 제주의 구덕은 쓰임새가 다양했다. 물어먹을 지는 물구덕, 신당에 치성을 드릴 때는 가는 대구덕, 이 밖에도 채소를 담았던 키구덕과 빨래를 담는 서답구덕, 떡을 담는 떡구덕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구덕들이 사용됐다. 구덕은 그냥 범칭으로 쓰는 고유 명사인데 그 대나무로 만들어서 장방형으로 만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식수로 운반하는 물어복을 담아다니는 물구덕이 있었고요. 애기를 재울 때 사용했던 애기구덕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에 갈 때 사용했던 고는대구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덕에 담아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봤을 때 구덕 문화 자체는 제주인의 실용 정신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애기구덕이란 것이 있다. 어린아이를 눕히는 요람이자 간이 이동 침대다. 생활력이 강한 제주 여인들에게 별도의 육아 시간은 부여되지 않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애기구덕이었다. 애기구덕은 집안에서는 물론 말총을 짜면서 바디를 하면서 아이를 키웠던 노후다. 보채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구덕을 좌우로 흔드는 동안 아이는 잠속에 빠진다. 그래서 제주인들은 구덕을 흔들면 아이가 빨리 잠든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애기구덕 자체는 애기를 재우는 요람, 이렇게 도구였는데 그 자체가 목적 자체는 노동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도 여자들이 가사노동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을 했어야 되는데 아기를 따로 볼 여건이 사실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기를 재울 수 있는 잠시의 시간이라도 노동력을 제공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 구덕의 형태가 바닥이 저희들 제주에서는 굽이라고 하는데 약간 라운딩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로 흔들면서 아기를 재우고 남는 손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서 애기구덕 자체는 대나무 공예로 유명했던 매촌마을. 이제 구덕을 만들고 있는 이는 병규서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대부분 구덕을 만드는 대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 구덕은 더 이상 찾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나분 안에 뭐 설레버렸죠. 다 돌아가서 버리고 지금 하는 사람 없어. 이 마을에서. 뭐 할 사람들은 있지만은 안 해요. 이거 그냥 무슨. 플라스틱 바구니가 보편화된 오늘날, 구덕은 더 이상 찾지 않는 물건이 됐다. 제주 특유의 애기 구덕은 쇠구덕으로 그 모습이 바뀌었다. 더 이상 찾는 이가 없는 것은 탄건과 망건 등 말총 공예품도 마찬가지다. 반면 돌하르방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청정 그릇으로 알려진 제주 옹기는 관광 상품으로 또 웰빙 시대의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제주의 민속궁에는 서로가 처한 현실에 따라 상반된 운명을 맞고 있는 것이다. 살아오는 모습들은 시대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 변화하는 게 그 문화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쓰이던 것이 지금 쓰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쓰지 않지만 후대에 더 많이 쓰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자체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문화를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왜 그것을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했고 진정 그것이 무슨 의미를 담아내는지 찾아내는 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자체가 지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산섬 제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용해왔던 문화라든가 민속품들을 밝혀내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시대의 변화, 새로운 소재의 등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제주 민속공예의 전통을 위협하고 있다. 어쩌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주의 민속공예에는 기능적, 외형적 가치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그 속에는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 살아온 제주인들의 치열한 삶의 열정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보전, 외형적 계승이 아닌 그 속에 깃든 제주의 문화와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보존이 절실하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나가는 민속공예의 계승이 필요한 때이다. 제주의 민속공예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문화적 속성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 창출의 씨앗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